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금일은 17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17년도 3회차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15, 16년도, 17년도 이제 3회차까지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연도 문제풀이를 220문제를 푼 거예요. 그리고 오늘 풀게 되면은 240문제 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5년도나 16년도, 근데 17년도 3회차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하면서 이제 오버랩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어 지금 문제를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서부터는 레벨 1과 레벨 2를 병행해서 3회를 그냥 한 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카테고리 1, 2였고 레벨 1, 2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한 번 찍고 나서 레벨 1과 2를 같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고 신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두 번째는 문제답 위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풀어보고 제가 답을 얘기해주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시간만큼 집중해서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 그때 좀 잘 공부해 놓고 3회차 반복할 적에 3회 반복할 적에 여러분들께서 풀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길어질 거지만은 한 방에 간단한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이 영상은 이제 초보자들,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떻게 보면은 이제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사실 교재 하나 사서 문제 다 외워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이게 기능사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면은 사실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용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알든 모르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교육 방법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약간 좀 이게 고전적인 그런 공부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연필로 쓰면서 공부하고 인터넷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책을 사서 저는 연필로 써보면서 해야지, 학습을 할 적에 가장 큰 효과는 영상이랑 머리로만 생각한 거는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권반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필기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것들은 정리해서 한 번씩 써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장에요. 그러면 쓰면서 글을 보고 생각한 걸, 뇌로 생각한 걸 쓰면서 다시 이게 그 반복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거라도 계속 쓰면서 공부하게 되면 결론은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각나고 그대로 써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 어, 초보 엔지니어들이 가능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와, 또 하나는 이동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든 영상이에요. 그 점을 좀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에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반장입니다. 지금서부터 21번서부터 40문제까지 첫 번째 문제풀이라고, 두 번째는 문제답,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제가 답을 얘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가능한 한 좀 중복되는 문제들은 스킵하고 신규 문제 위주로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한 번에 찍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흡수 능력, 흡수 역량,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흡수 능력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함. 흡수 역량은 전기 전공자가 전자나 기계 업무도 받았을 때 학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전공자의 사람인 스페이스X를 성공시키고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 1등 기업으로 만드는 그 사람의 역량은 무슨 역량일까요? 스페이스X 하면은 우리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나죠. 이 사람은 물리학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를 만들고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호기심에서부터 다 시작을 한 거고요. 반도체 사업을 이끈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 어떠세요? 반도체를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반도체 기업을 이끌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전공자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하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참모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분은 들으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모르는 걸 계속 듣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고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소화를 하고 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흡수 역량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엄청나죠. 스페이스X도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흡수 능력도 기업도 우리 사람에게는 흡수 역량이 있지만 기업에도 흡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는 오다를 주면은 빨리 처리해서 빨리 아웃풋을 내는 기업들도 있지만 들어가면 하몽차사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기계든 전기든 뭐 자동차를 했던 아니면 뭐 미장을 했던 아니면 뭐 건축을 했던 토목을 했던 설비를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정하고 생각해서 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흡수 능력이나 흡수 역량 면에서는 그만큼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소화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흡수 능력이 좋은 거고 실제 업무에 배치돼서 일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배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흡수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흡수 능력이나 흡수 역량과 좀 비슷한 얘기가 우리 그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멀티 리더십이 그런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 어쩔 때는 협조성 리더십, 어쩔 때는 뭐죠? 뭐 이제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났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흡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하나를 봤을 적에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알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21번 동기 발전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이죠. 동기조상기. 이건 동기조상기 제가 오래전에 아마 3월 달에 제가 아마 영상을 올려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면. 22번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방코 분쇄 중에서 우리 그 기동형 여기서는 유도형도 없고 딱 기동형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 4번 고르면 됩니다. 23번 직류 발전기 급전선이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복권 발전기죠. 직류 발전기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과복권 발전기라고 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나왔지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 직육이 관련돼서 설명할 적에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나왔고 비슷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신규 문제라고 하고 그냥 치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복권 발전기 24번 병렬운전 중 동기 임피턴스가 5인 5민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 유도 기전력이 200V 이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I는 Z분의 V죠. 우리 오매 법칙 제가 기능사가 알아야 될 백선 약간 좀 부실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쉽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오매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DC와 AC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제 임피턴스에 대한 개념과 저항의 개념, 우리가 직류에서는 저항,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임피턴스 성분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가지고서 오매 법칙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는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는 Z분의 V. 근데 여기는 벌써 유기기 전력에 대한 전압차, 이게 V1 빼기 VT에 대한 건데 전압차를 벌써 주어졌고 그러면 200이 나오고 동기 임피턴스 Z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20A. 답은 3번입니다. 25번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지는 특성 발전기는 이거는 문제의 설명이 달라진 거고 답은 이거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복권 발전기입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복권 발전기는 전부하 전압이 높을 때, 평복권은 전부하 전압과 무부하 전압이 같을 때, 부족은 무부하 전압이 클 때, 요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이퀴벌런트, 동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6번 삼상 유도 전동기 1차 입력 60kW, 1차 손실 1kW, 슬리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이것도 사실은 유사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신규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입력은 우리가 1차 입력 빼기 1차 손실이에요. 그래서 1차 입력 빼기 1차 손실은 60 빼기 여기 보면은 60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59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계적 출력은 2차 출력은 1 빼기 슬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차 입력 계산한 거 59를 넣고 곱하기 1 빼기 슬립은 무조건 0.03이라고 했죠. 그래서 0.03 그러니까 4면은 0.04가 되고 그래서 3%를 무조건 그 0.0을 붙여가지고 뒤에 자리를 맞추라고 했죠. 3이면 3, 4면 4, 5면 5. 그래서 1 빼기 0.03을 하면은 계산하면은 57kW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요거를 외우실 적에 이 공식을 그대로 외워서 쓰면 되는데 어설프게 외우면 이게 59 빼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나오니까 이상하네 하면서 막 곱하고 나눠보고 막 이러는데 그 공식은 여러분들 전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를 명확하게 외우시고 기호로 외우시더라도 이 기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57kW. 26번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디 보자. 다이오드 양극 전압이 음극에 비하면 높을 때를 순방향 도통이라고 한다. 맞죠? 다이오드의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하여 낮을 때를 우리가 역방향 저지 상태라고 한다. 맞고요. 3번 실제의 다이오드 순방향 도통 시 양 단자 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역방향 저지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약간의 전류가 흐를 때 이를 누설 맞고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발생합니다. 3번 여기서는 이거는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게 답만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 아까 제가 이거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읽어봤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회로 우측에 있는 회로도를 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저항이 있고 전류계 있고 전압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류 전압이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대각으로 있죠. 이게 가변된다는 거예요.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 회로도를 가지고 요 보기를 읽어보면서 이제 답은 3번이라고 건반장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 회로도를 가지고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DC, AC 설명하거나 제가 DC, AC 설명할 때도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계는 우리가 선로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우리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압강화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입력 전압이 여기 걸리는 여기와 여기 포인트에 전류와 전압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우리가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전압계를 여기 두 개, 여기다 에노드와 캐소드에 우리가 걸어놔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28번. 다음 중 턴 오프 소호가 가능한 거. 이건 나왔었던 문제죠. 답은 1번.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입니다. 29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이 위상차가 생기면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이게 동기화 전류가 생기잖아요. 동기화. 그래서 여기 기전력이 다를 경우는 동기화 여기서 동기화 관련된 게 동기화를 생겨 두 기전력이 위상이 동성이 되도록 작용한다. 답은 4번이죠. 4번. 잠깐만요. 동기 발전기 병렬에서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 출력 강소 맞고 부하 분담이 변하고 요거 아니고 해당되는 거 아니고 기전력의 위상차니까 1, 2번은 아니고 무효 쓰는 전류가 흘러 건설이 이것도 아니죠. 답은 이거밖에 없네요. 동기화가 생겨 두 기전력 위상이 동성이 되도록 작용한다가 답이 맞습니다. 약간 좀 설명이 제가 봤을 적에 좀 애매모호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가장 비슷하게 설명한 게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것 같은 동기화 전류가 동기화력. 예. 동기화 전류가 흘러 두 기전력의 위상이 되도록 작용한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동기화, 동기화력 뭐 다 같은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게 동기화력을 생겨 두 기전력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한다. 그나마 여기서는 이 문구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얘도 아닌 것 같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4번. 3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로 가장 알맞는 것은 답은 얘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답은 1번 차동 계정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정기. 31번 변압기 절연물을 열화 동그라미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규입니다. 이거 처음 나왔어요. 우리 유정전접 시험 해갖고 우리 탄젠트 델타법 하죠. 그 다음에 유중가스 분석섭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유중가스 우리가 변압기 드레인에서 빼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시험 기간에 의뢰해서 하든 하는 거고, 절연 저항은 우리가 변압기 절연 유부, 그러니까 전기가 새는지 안 되는지, 절연이 돼야지 전기가 안 새, 절연 저항이 높아야지 이게 전기적 절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물의 열화랑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4번 흡수 전류나 잔류 전류를 측정한다. 그쵸. 요것도 뭐 우리가 절연유나 이런데 절연유나 절연 재료에 수분이 흡수되면은 흡수 전류들이나 전류들이 측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얘도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1, 2, 4번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얘가 없고 다른 이상한 얘가 4번이 없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만약에 고르라 그러면은 얘가 사실 정확하게 하는데 얘랑 봤을 적에 의미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전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기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기가 절연 저항이 아니고 접지 저항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여기 접지입니다. 접지. 그러면 확실히 다르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여기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 제가 2회차 접지 저항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시 적어 놓을게요. 제가 나중에 그 업로드 할 적에는 접지 저항으로 수정해서 올려 놓을게요. 여기는 보기가 절연 저항이 아니고 접지 저항입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접지 저항입니다. 절연 저항도 아니고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 저항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죠. 저도 지금 절연 저항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측정. 접지 저항입니다. 보기가 제가 여기 잘못 적었어요. 접지인데 절지로 제가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입니다. 명확합니다.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2번 변압기 퍼센트 전압 강화. 이거 나왔었던 문제죠. 3%.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이 80%의 지상이죠. 지상이면 우리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때의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압 강화 3 곱하기 0.8, 역률 0.8, 그 다음에 리액턴스 4 곱하기 역률이 0.8이면 그 무효율은 우리가 그 0.6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4.8이 나와요. 답은 2번. 33번 입력이 12.5kW, 출력이 10kW일 때 기기의 손실은. 요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처음 나왔어요. 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네요. 우리가 렌타는 입력분의 출력을 가지고서 이제 출력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긴 한데 거기에 또 여러 발전기냐 전동기냐 변압기냐에 따라서 또 우리 수식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요 공식을 가지고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손실 이렇게 나왔으면 입력이랑 출력이랑 기기 손실 이렇게 나왔고 나오면은 입력 빼기 출력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을 보냈는데 출력은 우리가 90이 됐어. 그러면은 100 빼기 9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이 손실인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서 기기 내부에서 나온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딱 맞아요. 그러면 답은 1번 2.5kW.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34번 회전자가 입력 10kW, 슬립 4%의 삼성 유도 전동기 2차 동선. 2차 동선은 우리가 PS는 S분의 P2지요. 그래서 10에 곱하기 0.04를 하면은 0.4.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 나왔던 문제죠. 35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발전기 전기자와 직광 권선의 접속에 연결해야 하는 것을 우리 균합선이잖아요. 이거 나왔었던 거죠. 36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건 또 17년도 3회차인가 2회차 나왔었죠. 답은 2번.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교류는 극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가 ACDC 거기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이 문제 나왔을 적에도 제가 그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ACDC는 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존재하지만은 플러스 위로 그냥 항상 한 방향으로 다이렉트 커런트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지만은 그 AC 같은 경우 얼터네이팅
커런트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번을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을 체크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7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인 직류 분권 발전기 단자전압은, 요거는 제가 이거 유사 문제긴 한데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었죠. 얘가 바뀔 수도 있고 얘가 바뀔 수도 있고 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자전압은 V는 E 백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전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E는 V 플러스 IA R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잡아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기전력이 110.4니까 110.4 넣고 그 다음에 104 곱하기 0.1을 하면은 100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뒤에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저항은 합해준 다음에 전기자 전류랑 곱해주면 돼요.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줘서 나온다 하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이그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려는 12급 발전기 회전수, 이것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 구해서 주파수를 나오고 얘를 가지고서 NS는 P분의 120F로 계산해주면 나온다고 했죠. 답은 600. 이거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39번. 단랍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수시로 나옵니다. 여기선 기계가 소용, 옳은 것은 소용 맞고, 아니고 이거 대형이죠. 안정도가 높고 맞고,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 되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요. 40번. 이것도 신규 문제인데, 얘 신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인버터 속도 제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VV, VF.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 나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나왔네요. 다음 중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 약호는 VVVF입니다. 여기는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그러면 이거를 베리어블 가변 볼테이지 전압, 베리어블 가변 주파수 제어. CV, CF는 뭐냐면 컨스턴트 볼테이지 정전압, 컨스턴트 프리퀴시 정전압 정주파수 제어. CVVF는 컨스턴트 볼테이지 정전압, 베리어블 프리퀴시 정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얘는 뭐겠어요? 가변 전압 정주파수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게 인버터에 대한 거는 답은 2번입니다. 이제 1회 반복했어요. 1회 반복했고 이제 2회 반복합니다. 21번. 동기발전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동기조상기. 22번.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4번 반발기동력. 23번. 직류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를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 동그라미 하는 것은, 답은 가복권 발전기. 3번. 24번. 병렬 운전 중인 동기 임피턴스 5옴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유도 기전력이 200V의 전압차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I는 Z분의 V1 빼기 V2인데 여기서 전압차를 주어졌기 때문에 200 넣고 동기 임피턴스, Z는 동기 임피턴스입니다. 그래서 10 하면은 20A. 답은 3번. 25번. 무브와 전압과 전부와 전압이 같은 동그라미 값을 가진 특성은 평복권 발전기. 답은 3번. 26번.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 1차 손실 1kW, 슬립은 3%일 때 기계적인 출력은,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빼기 손실로 나누면 59 곱하기 우리가 1 빼기 슬립이죠. 0.03. 그러면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7번. 여기 답은 3번입니다.
실제의 다이오드는 순방향 두통시 양 단자 간의 전압가가 발생합니다. 근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8번 다음 중 턴오프 소호가 가능한 것은 답은 1번 GTO. 29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4. 답은 4번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한다가 답입니다. 3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1번 차동 계정기. 31번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접지저항 측정이죠. 유전 정접, 그 다음에 유증가스 분석, 죄송합니다. 물 좀 먹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4번 흡수 전류나 잔류 전류 측정하는 거는 절연물의 열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지만 접지저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32번 변압기 퍼센트 전압 강화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4%이고 역률이 80%이다. 이 변압기 전압 변동 입술료는 P 코사인 섹타 플러스 Q 사인 섹타. 그죠? 그래서 여기 역률이 이제 0.8이면은 무효율은 우리가 0.6이 60%가 되는 거죠.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수식을 그대로 넣으면은 4.8이 나옵니다. 답은 2번. 30번 입력 12.5 출력 11대 기기 손실은 입력 빼기 출력입니다. 그래서 12.5에 10을 빼면은 2.5가 되죠. 답은 1번. 34번 회전자 입력 10kW 슬립 4%인 삼성 유도 전동기 2차 동소는 SP2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0.04면은 0.4kW. 답은 1번. 35번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권선을 접속점에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퀴벌런트가 약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균합선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36번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뭘까요? 2번이죠.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37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 유도기 전력 110.4, 직류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 V는 2 빼기 IARA.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0.4 빼기 가로 열고 104 곱하기 0.1을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계산하면 우리가 100V 나옵니다. 답은 2번. 여기 있죠. 39번 2극 3600rpm인 동계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려는 12급 발전기의 회전수는 얘 가지고서 주파수 구하고 얘 가지고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를 가지고서 계산하면 답은 1번 600rpm이 나옵니다. 39번 단락비가 큰 동계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안정도가 높다. 40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답은 2번 VVVF 가변 전화 가변 주파수 제어. 답은 2번입니다. 이제 2회까지 반복을 했고요. 이제 3회는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금 34분 동안 제가 2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푸셔야 됩니다. 준비하셨죠? 시작. 문제 읽으시고 2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2번 동기조상기. 2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4번 반발기동형. 2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3번 가복광기. 2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눈으로라도 풀어보세요. 지금 영상으로만 보고 계시다면. 답은 몇 번? 답을 알고 있어도 푸세요.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풀 수 있는데, 답은 3번 20A. 2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같잖아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equal, 동등하다, 평평하다, 평복권 발전기. 3번. 26번 문제 읽으시고, 얘는 얘 빼기 얘를 하고, 그리고 요 두 개를 계산하고 나온 값을 가지고 곱하고 가로 열고 1 빼기 슬립 0.03하고 가로 닫고 계산하면은 답은 4번 57kW 나오죠? 맞췄죠, 여러분들? 27번 문제 읽으시고 요건 잘 읽어보세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답은 3번. 실제의 다이오드는 순방향 도통 시 양 당자 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는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8번. 다음 중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답은 1번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 2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동기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성이 동성이 되도록 작용하게 된다. 이게 약간 좀 구체화돼서 적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좀 상충이 돼서 아까쯤에도 좀 그랬는데 그래도 부드럽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답은 일단 4번이에요. 30번 문제 읽으시고 요건 바로 나오죠. 튀어나오죠. 답은 1번 차동계전기. 31번 문제 읽으시고, 이게 절연물의 열화예요. 열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입니다. 사실 제가 이게 절연 저항 측정할 적에도 절연물의 열화 이거 맞는데 이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봤을 때 정확도로 높은 거로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정한 거였었고, 여기서는 지금 보기가 잘못됐었던 거죠. 접지저항 측정인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접지저항 측정. 3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4.8. 우리가 P 코스 2는 전압 강화 2는 P 코사인 섹타 플러스 Q의 사인 섹타, 역률과 무효율. 그래서 역률이 0.6으로 주어지면은 무효율은 0.8이 되고, 무효율이 역률이 0.6, 0.8로 주어지면 무효율은 0.6이 된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기능사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외워놓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역률이 0.뭐 그 7호 뭐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은 4.8, 2번. 33번 문제 읽으시고, 이건 쉽죠? 그냥 더하기 빼기로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12.5 빼기 10 하면은 2.5kW. 답은 1번. 34번 문제 읽으시고, 이것도 쉽죠? 10 곱하기 0.04 하면은 0.4kW. 답은 1번. 35번 문제 읽으시고, 이거는 모르더라도 그냥 균등하게 만든다. 병렬운전 하는데 뭔가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뭐 브러쉬의 균형을 맞추려고 두 개 연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정저항을 맞추려고 할 것도 아니고.
접지 저항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좀 지식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는 접지 저항하려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합선. 36번 문제 읽으시고,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답은 2번. 시험에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37번 문제 읽으시고, 단자전화 V는 E 빼기 IA RA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100V. 38번 얘를 가지고 주파수 계산하고, 얘를 가지고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얘도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을 변환을 해서 주파수를 가지고서 나머지 극수와 3600과 우리가 120을 가지고 계산하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를 가지고서 NS는 P분의 120F에 F에 우리가 주파수를 넣고 12극으로 나눠주면은 그냥 600rpm이 나옵니다. 39번 답은 몇 번? 2번 안정도가 높다. 40번의 문제는 읽으시고 답은 2번 VVVF. 그래서 17년도 4회차 그리고 17년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에 이게 레벨 1과 2를 그냥 찍을 수 있게끔 이제 3번을 반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문제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는 문제 반복,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레벨 2 해실제와 동일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그 올리면서 레벨 1과 2의 카테고리에 둘 다 걸고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만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시간을 세이빙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그 뭐 약간 좀 여담을 하면은, 저도 지금 이제 2월 셋째 주서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4월 달이 될 건데, 그때 되면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사실은 좀 일찍 찍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바빠질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 9일자로 3월 9일 아마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이제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이게 방영이 될 건데, 지금도 이제 숙제가 지금 밀려와서 저도 이제 시간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좀 했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제가 올해 학과 한 학기 공부해야 될 과목이 세 과목에 현장 적용 프로젝트에 해외 필드 트립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3, 3, 3, 9에 12에 15학점을 제가 취득해야 되고, 그 외에 제가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컨설팅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기기도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료예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책을 봤어요. 제가 기사 자격증 딴 게 거의 뭐 한 20년이 넘었으니까요. 20년이 넘었죠. 네,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현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사를 원래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계획했던 거는 이 영상을 전체를 좀 만들어서 우리 초보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좀 만들자는 거를 했지만은, 학과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밀어놨다가 다시 목표를 제가 세팅하고, 가장 힘들 때 목표를 저는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속 과로하지 말라고 하고, 신부전증이 좀 와서 심해요. 심장 쪽에 신부전증이에요. 그 다음에 맥박도 좀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과로를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바꿔줬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바꿔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각성 효과도 있고,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거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커피를 3-4잔씩 마시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끊었고, 그러면서 두통이 또 생겼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19년도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빨리 끝내야지 제가 이제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이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새벽 1시, 요즘 2시 막 이렇게 잤는데, 지난주서부터는 제가 이제 하루는 그냥 푹 자요. 그냥 회사 갔다 오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좀 푹 잡니다.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가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너 골로 간다. 그래갖고 그때 좀 정색하시더라고요. 원래 저랑 한 4, 5년 이제 진료를 저를 하신 분인데, 이제 더 안 좋아졌다. 원래는 이제 제가 지난번이랑 지점 한 2, 3개월 전에도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좀 지켜보자 하고 했는데, 요번에 약 받으러 가니까 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을 바꾸고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요 영상이랑 18년도 1회차까지만 하고서 이제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오늘은 한 10시, 저녁 10시에, 일요일인데 저녁 10시에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제 학교를 계속 갔다 왔고, 오늘은 이제 영상 찍고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저도.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더듬더듬거리고 왜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나름대로 제 노하우가 좀 들어가 있는 교육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들과 가장 제가 근처에서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장 많이 했고,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고 직접 설비를 만지고 했던 경험들도 있고, 우리가 탁상 공방해 가지고 뭐 기사라고 해서 뭐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에도 안 가본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드라이버도 못 돌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엔지니어라고 저는 안 봐요,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라는 거는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매칭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레인지에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탁상 공부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공부를 배워라. 뭐든 가서 배워라. 현장을 말하다, 뭐 취업 설명, 뭐 경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도 제가 무수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0 전에는 뭐 아니면 뭐 40 이후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모든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다 나옵니다. 해결책도 현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얘기하는 거 뭐 이게 뭐 앉아가지고 머리로 가면 나 이게 땀 흘리고 고생할 것 같아. 내가 현장에서 뭐 배관 작업이나 하고 있을까? 기능사 따면 배관 작업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 힘들다고 안 해. 그 아저씨들이랑 난 코드가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도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근데 그런 각오가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자기가 배우고 자기 거화, 자기 체득화를 하고, 그게 재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월급 적다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실력이 갖춰지고 보이게 되면은 자기가 몸값이 얼마라는 게 사실 비춰져요. 뭐 대기업 초임 연봉 뭐 5천 준다더라, 4,700 준다더라, 4천 준다. 그런데 백날 옮겨봐요. 몇 년 다니다가 또 금방 홀라당 그만두거든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고생,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랑 코드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안 보셔도 돼요. 제 영상 안 보셔도, 저는 이거 갖다가 돈을 벌려고 영상 찍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유튜버 채널을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선배들한테 너무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되게 많은 그 경험도 많은데 후배들 양성할 줄 몰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게 자기 기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질 않았는데. 저는 제가 있는 거를 지금도 제 후배들한테 다 알려주고요. 나보다 더 뛰어나면 된다. 만약에 나보다 더 뛰어나지면 나도 더 노력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왔거든요.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야지 자꾸 우리나라가 더 좋은 레벨의 저 높은 기술력으로 이게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제가 이게 설계 회사 다니면서 이게 너무 이게 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배우는 단계였으니까는 여러분들께 뭘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었을 적에 그런 이제 실물을 말하다, 현장을 말하다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좀 알아라. 우리 후배들도. 그리고 현장에 가면 고생하는 거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집을 줘본 사람이 집을 지지, 설계한 사람이 집을 지겠어요? 집을 줘본 사람이 집을 지는 거지. 차를 조립해 본 사람이 조립하는 거지 설계한 사람이 조립하라고 그러면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고 이게 설계대로 이게 다 물건이 맞춰지면은 좋긴 한데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손으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죠. 조립을 하는 그런 것들은 또 몰라요. 왜냐하면 설계라는 거는 설계를 하고 나면 제작 공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작 공차를 가지고서 조립을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이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 데이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로런스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버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다음 현장에 우리가 전기 배선을 한다고 해보세요. 전기 배선을 한다고 해보면은 우리가 뭐 기둥이 있고 뭐 있는데 우리 그 전선관 도면은 그냥 다 직선으로 다 그어놔. 그러면은 고지 곧대로 믿는 현장 관리자들은 야 이거 도면 발로 그린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도면상의 버티컬이랑 호리전탈을 다 표현하면서 그리는 게 피지컬 드로잉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도 있어 물론.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현장 상황이. 그래서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라는 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피지컬 드로잉 섹션 A, B, C 삼각법 가지고 딱딱딱 측면도 평면도 다 그려놓죠. 그리고 거기 가닥수 다 표시되나?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사들이 실력 있는 기능사들이 배선하는 거예요. 그 배선도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현장에서도. 또 중국인들 또 많이 들어와 있지. 내가 나라를 이게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들도 원가 절감한다고 많이 들어와서 또 현장을 막말로 좀 안 좋게 만들고 있죠. 부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걔네들이 우리나라 전기기능사처럼 기능사 과정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현장 반장이 야 이렇게 해 하면 하는데 얘가 뭘 아나. 색깔 배선도 다 안 맞아. 요즘 집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2004년도에 진 건데 제가 여기 인테리어 할 적에 전기 배선은 전기 거는 제가 자재 사다가 제가 다 했거든요. 저는 뭐 트램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기 혼자서도 집수리콘에 보면 제가 막 혼자 뜯고 막 하는데 그게 실력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나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냥 결론은 기성품들로 다 구멍 홀 작업을 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만 맞추면은 그냥 주문해서 그 사이즈대로 빼고 다시 꼽으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집이라는 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텀블러 스위치 우리 계속 껐다 켰다 하다 보면 헐렁헐렁거리잖아요. 그래갖고 붙었다 떴다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빼봐요. 빼보면은 거기 전선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자신 없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분전반, 두꺼비집 거기에 전원을 다 내리고 하면은 감전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작업하면 되는 거죠. 물론 자신 없으면 무조건 그 기술자들 부르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라도 나중에 노후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지금 당장 써먹진 않지만 당장 쓰려고 하는 사람도 좋은 거고 그러려면 내가 짧은 시간에 뭔가
체득을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좀 자격증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보면은 나중에 현장 가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유도전동기가 뭔지, 이게 권선형이 농용인지, 대부분 90% 이상, 99%가 다 그 농용 유도전동기가 다 깔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동기 모양인 건지,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있다고 하면서 가오 잡고 딱 갔는데 판넬이 뭔지, 전동기가 뭔지, 변압기가 뭔지, 분전반이 뭔지, 배전반이 뭔지, 스위치 기아가 뭔지, 이런 것들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기사 자격증까지 그 취득한 사람도 오면은 내가 다 데리고 가잖아요. 야, 이거 뭐냐, 한번 아는 거 한번 설명해. 몰라. 그 다음에 역률 한번, 이거 요 정도 나오는데 계산하는데 이거 역률 한번 계산해봐. 못해. 문제는 잘 풀어. 근데 현장에서는 못 풀어.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팩터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팩터들을 우리가 그 계측키를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ECMS라는 이제 제어 설비를 가지고 그 전기 제어를 하는, 모니터링과 제어를 하는 설비가 있거든요. 따로 뭐 개장 쪽은, 제어 쪽은 DCS라는 이제 분산 제어 시스템이 있고, 전기에서는 ECMS라는 이제 전기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거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고, 근데 개치템 메터링이 된 값들을 보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전동기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능사지만. 예? 기능사도 전기설비 똑같은 현장에서 안 만지겠어요? 다 똑같이 만져요. 그럼 뭔가 알아야지. 그죠? 그 전기설비 가면은, 그 전기설비 제가 상가 먹고 헬스장에도 거기 사진 엄청 많이 갖다가 붙여놨어요. 거기도 제 현장 사진도 갖다 붙여놓고, 중간중간마다 이해한다는 것도 영상 찍어다가 저 PPT 만들다가 또 다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단 말이죠. 눈으로 자꾸 봐야 되고, 실제 현장에 쓰이는 사진들을 이게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그래도 전기 기능사라고 되는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차단기도 뭔지, 드라이버도 뭔지, 벤치도 뭔지, 그 다음에 절연 테이프가 뭔지, 그 다음 변압기가 뭔지, 이게 변압기도 건식인지 뭐 유입인지, 이런 것들도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배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바쁘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양이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